원통골을 가는 길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통골에 간 것은 아니지요. 그 길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사자봉우리에 도착을 했어요. 오호, 이 사자가 뭐야? 라이언. 그러죠. 라이언이니까 뭐야? 라 하는 사자의 모양으로 생긴 그런 봉우리인가 봅니다. 그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알페는 뭡니까? 앞에 너러바회라고 하면 자주 나오죠. 넙다대한 바위, 넓적바위. 선생님 얼굴처럼 넓적한 그런 바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위가 활용소 되었으라 그랬습니다. 활용소 이 활용소가가 되겠죠. 그렇죠? 활용소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림도 한번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원통길로 가는 길로 가다 보니까 무슨 봉우리? 그렇죠. 사자같이 생긴 봉우리가 있어요. 그렇죠? 사자봉입니다. 예, 사자봉. 그 사자봉을 찾아가니까 그 앞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넙다대한 넓적바위가 있습니다. 너럭바위가 있지요. 바위가 있습니다. 그 앞에 너럭바위가 있는데 활용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물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파이죠. 파이면서 물이 고이게 됩니다. 고이면서 계속 흘러내리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떨어지는 물에 의해서 낙수에 의해서 많이 파이게 되고 깊은 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곡을 찾아가 보면 물이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깊이 파여가지고 많이 고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가면 물색이 굉장히 진합니다. 진하고 깊이가 물론 깊진 않아요. 사람이 빠져 죽을 정도의 그런 깊이나 넓이는 아닌데 어쨌거나 물이 좀 오래 고여 있으니까 진한 녹색이거나 아주 시커멓게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안에 뭔가 영험한 존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들거든요. 그래서 요 생긴 물이 그런 형태일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선생님 가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물을 용이 될 만한 물이다. 그래 활용소 늪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된 겁니다. 자, 이게 활용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그렇게 찾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활용소가 되었다. 어쨌거나 여기서 여정 견문 감상할 때 뭐예요? 아하, 여정은 사자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자봉에 도착했다. 본 것은 무엇이냐? 견문은 뭐냐? 활용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활용새 아니에요. 아니라 그랬죠. 요거는 이 가라 그랬습니다. 현대어로 치면 활용소 가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천년노령이 굽이굽이 서려 있쇼. 자, 천년묵은 늙은 용이 굽이굽이 서려 있다 그랬습니다. 어디에 서려 있을까요? 그렇지요. 바로 어디에? 활용소에 굽이굽이 서려 있습니다. 그죠? 굽이굽이 서려 있으면서 주야에 흘러내려 밤낮으로 흘러내려서 창해에 이어지니 창해 넓은 바다에 이어져 흘러내려가니 풍운을 언제 얻어 바람과 구름을 언제 도대체 얻어서 3일 후 3일 동안 내리는 비죠. 비우자 정도는 알 수 있잖아. 석삼자에다가 나릴자에다가 3일 동안 내리는 비를 디련난다. 내리려 하느냐 뿌리려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음해의 이온 풀을 음해라는 건 뭐예요? 그늘진 언덕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늘진 언덕에 이온 풀 이온 시든 풀을 다 살아내어서라 다 살려 내려오나. 자, 여기까지 끊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끊어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현대어에 가깝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원통골 가는 길을 접어들다 보니 사자봉에 도착하게 되었다. 사자봉 앞에는 넙다대한 바위가 있고 그 바위는 물에 의해 파여 활용소라는 이름을 가진 늪이 형성되어 있더구나. 아, 그 늪에 살고 있는 천년묵은 노룡아. 용이 있다고 가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천년묵은 노룡아, 너는 굽이굽이 그곳에 서려 있으면서 밤낮으로 흘러내려 바다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천년노룡이 굽이굽이 서려 있는데 그 여기서 흘러내려서 창에 이어지는 것은 활용소의 물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이 흘러내려서 바다에 이어지는 건데 용이라고 비유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그 용이 또 누가 되냐면 시조가자 자신이 돼요. 그거 좀 이따 얘기하고. 천년묵은 노령과 같은 이 물아, 너는 굽이굽이 서려 있으면서 밤낮으로 흘러내려 창의 넓은 바다로 이어져 내려가니 풍운을 언제 얻어서 바람과 구름을 언제쯤 너는 얻어서 3일 동안 내리는 비를 떨어뜨리려고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용이 때를 만나면 뭐 이무기란 말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무기, 그러니까 뱀이 오래되면 이무기가 되고 이무기가 지렁이부터 시작한다는 뭐 얘기도 있고요. 그것이 하여간 오래 묵을수록 애가 능력이 커지면서 나중에 용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용이 돼서 승천을 합니다. 용이 돼서 승천을 해요. 용이 되어서 승천을 할 때는 기상현상이 어떻게 되는겨? 그렇지. 천둥번개가 푹 치면서 비가 막 쫙 내릴 때 용이 여의주를 입에다가 탁 물고서
하면서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용의 승천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언제쯤 승천을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3일 동안 내리는 비를 그러면 걔가 승천을 하게 되면 비가 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가 때를 만나 승천하게 되면 비가 내릴 거야. 그러면 그 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해의 이온풀, 그늘진 언덕의 시든 풀들을 다 살려낼 수가 있을 텐데 제발 그렇게 하려무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자봉 앞에 화룡소에 있는 용아, 빨리 하늘로 승천을 해서 비를 뿌려라. 그렇다면 시든 풀들이 생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니?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건요, 단순히 이게 자연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노령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화자 자신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풍운을 언제 얻어? 풍운을 시기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기 때를 언제 만나서 적절한 시기 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일후를 뭐로 보면 되느냐? 선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정. 착한 정치, 올바른 정치. 그 다음에 음해의 이온 풀 했을 때요, 요 풀이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백성이 됩니다. 백성들. 그런데 여기 수식이 돼 있지, 음해의 이온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고난에 처해 있는 시든 풀이니까. 그렇지, 그늘진 언덕에 있어 좋은 곳에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시들었다 그러니까 굶주림의 허덕에는, 요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다 살아내어 살려내려나.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자 자신이라면 이 화룡소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정철, 나 자신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마치 무슨 작품처럼? 그렇죠, 광야라는 작품. 여러분들이 아하, 광야 말고 실수. 광야 말고 뭐가 있죠? 아, 맞습니다. 광야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뿌려라 이렇게 돼 있죠. 뿌려라. 선생님 순간 헷갈렸어요. 뿌려라 나오는 거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지. 여기에 노래를 씨를 뿌려라. 누가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화자가 화자 자신에게 명령하죠. 강한 의지 드러내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 유사한 발상 구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명령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화자에게 정철아, 나 자신에게 정철아, 너 언제 좋은 때를 만나서, 시기를 만나서 선정을 베풀어서 고난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다 살려낼 거냐? 정신 좀 차려라. 열심히 좀 해라. 선정의 포부가 담겨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너무 길게 설명했네요. 자, 그 다음 마하연 묘길상 안문제 넘어디어. 얘네들은 지나쳤습니다. 마한 묘길상 안문제 지나쳐서 외나무 썩은 다리를 건너서 불정대에 올라하니. 자, 여정 어디입니까? 그렇죠, 불정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정, 항상 여정 견문 감상. 자, 불정대에 오르니 천심절벽 반공에 세워두고,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의 주체는 누굴까요? 굳이 따진다면 하느님? 그렇지, 조물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높은 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그러니까 뭐야, 쉽게 평안하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너무나 높은 절벽이 떡하니 서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심절벽을 공중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은하수의 한 구비를 마디마디 버여내서, 촌촌히 버여내서 마디마디 잘라내서 실같이 풀쳐이셔, 실과 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으시니, 배 옷감을 걸치듯이 걸었으니. 뭔 소리인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보세요. 불정대에 일단 올랐습니다. 불정대에 올라서 보니까 첨신절벽이 일단 있다 그랬죠. 절벽이 있다. 그런데 그 절벽에 은하수, 하늘에 있는 은하수를 한 구비를 잘라내서, 마디마디 잘라낸다 그랬죠. 은하수 흰색, 그렇지, 그걸 잘라내. 마치 여러분들 게맛살 있죠. 게맛살 이렇게 뜯어낼 수 있잖아요. 그거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 게맛살 뜯어내듯이 한 올 한 올 얘에서 은하수를 한 올 한 올 뜯어내. 그럼 흰 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것을 옷감 짜듯 짜서 어떻게 한다? 배 옷감 걸치듯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반공의 절벽에 서 있다. 은하수 한 구비를 잘라내서 실같이 풀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배 옷감 같이 걸치니, 여기다 걸칩니다. 게맛살을 걸쳐. 자, 빨간색은 잊어버려. 흰색만 있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하, 폭포의 모습이 됩니다. 와, 멋진 표현이죠. 은하수를 잘라서 그 천심절벽에다 축축 걸쳤어. 그러니까 그 절벽에서 흘러내리는 폭포가 되는 거지요. 멋진 표현. 자, 그런데 산수도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경, 여기 산수가 빠진 거죠. 원래는 여기다가 산수
자연 그림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산수도경의 준말. 도경에는 12급이 12개의 폭포라고 되어 있는데 내 봄에는 여러이라 내가 보니까 12개가 넘더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폭포가 막 여러 개 이렇게 여러 계단으로 식으로 막 내려오잖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12폭포, 12개가 큰 폭포가 있으니까 12폭포, 12폭포라고 얘기를 한 건데 필자가 보니까 뭐야? 큰 폭포의 줄기가 더 많더라. 그래서 내가 보기엔 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보니까 더 내 봄에는 여러이라 더 많더라. 이 딕션이 이제셔 이태배기가 지금 있어서 고쳐 의논하게 되면 다시 의논하게 된다면 여산이 여기도건 여산 나왔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여산. 이거 중국의 명산이죠. 자, 앞에 분명히요. 금강산에 올라서 뭐라 그랬냐면 여산 진면목을 여기서 다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땐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금강산을 지칭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왜 금강산을 지칭할 때 중국의 명산으로 지칭한 거야? 그렇지. 왜 우리가 유명한 뭐 외국의 가수가 있다. 마이클 잭슨이다. 오래전 사람이지만 마이클 잭슨이 있다. 그럼 한국의 마이클 잭슨 누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의 여산, 금강산 이렇게 얘기한 것이 되었던 거고요. 여기서 여산은 금강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명산 그대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 주의를 하시고요.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하려니? 자, 이태배기가 살아온다 해도 이 12폭포의 모습을 보고서 자기네 나라 중국에 있는 여산이 여기보다 더 멋지다고 절대 말 못해. 여기가 더 멋져 이런 얘기죠. 자, 여기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기서부터 끊어야 되겠죠? 여기 아니고. 자, 마하연 묘길상 앞문제 지나쳐서 외나무 썩은 다리를 건너니 무엇이 나타났다? 불정대가 나타나 그곳에 올라서 바라보았다. 바라보았더니 천심절벽이 공중에 세워져 있고 그 절벽 위에는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마디 잘라내 실같이 풀어서 배옷감 걸치듯이 걸쳐놓은 폭포의 모습이 보이니 그림책,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그림책에는 12폭포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 내가 보니까 12개가 훨씬 넘는 것 같더라. 이태백이라는 녀석이 살아 돌아온다 해도 자기네 나라의 중국의 명산인 여산보다 여산이 이곳보다 즉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12폭포의 모습보다 아름답다고는 말 못할 거다. 진짜 여기는 멋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정 정리해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사자봉우리에서 무엇을 봤다? 화룡소를 봤다. 화룡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다 살려내라. 바로 선정의 법을 얘기했죠. 그 다음 여정은 어디였습니까? 불정대에 올랐죠. 불정대에서 뭘 봤습니까? 그렇지. 12구비 폭포, 12폭포의 모습을 봤어요. 자, 여기 보면요. 전체적으로 관동별구에는 폭포가 2번 나옵니다. 만폭동 들어가서 폭포 한 번 나오고 12폭포 또 한 번 나와서 2번 나오는데요. 그 폭포를 이야기할 때 폭포라고 얘기하지 않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지문을 딱 주고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을 뭐 찾아라 다음 중. 그래도 폭포로 관련된 시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폭포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폭포 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아름다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비교를 함으로써 감탄 정도의 정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 끝내고요. 자, 마지막 사자봉에서 뭘 봤다? 화룡소를 봤다. 선정을 다짐했다. 됐죠. 불정대 갔다. 뭘 봤다? 12폭포 봤다. 뭐 했다? 감탄했다. 됐습니다. 자, 정리 잘 되고 있지요. 반드시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산중을 매양보랴. 산중만 계속 보겠느냐. 동해로 가자스라. 동해바다로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정이 산에서 뭐예요? 동해 바다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관동별구 크게 끊어서 보면 이렇게 끊을 수 있다고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부임까지의 여정, 그 다음에 산을 여행하는 거, 바다를 여행하는 거, 그 다음에 결론, 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중간 다리 넘어선 겁니다. 우리가 뒷부분은 더 짧습니다. 자, 힘내시고 바다로 가자 그랬습니다. 바다로 가자. 남여라는 건 뭐예요? 뚜껑이 없는 가마입니다. 완보하야 천천히 걸어서 산영루에 올라하니. 자,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죠. 산영누각으로 올라섰습니다. 산영누각에 올라섰습니다. 영농벽계와 영농 맑고 깨끗한 푸르른 물과 푸르른 뭐 있잖아요. 그렇죠. 청계천 할 때 개, 그렇지? 냇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냇물과 슈성대주, 슈성제주 이거 무슨 뜻이야? 여러 가지 숫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리로 우는 새는 이별을 원하는 듯, 이별을 원망하는 듯. 자, 여기 주의해야 할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흐르는 푸르른 물과 여러 가지 소리로 우는 새는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다 그랬는데요. 이 이별은 누구와 누구와 이별이에요? 그렇죠. 화자와 그렇지. 그 다음에 산중자연과의 이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화자가 이 산을 떠나면서 어떤 감정에 휩싸이는 거야? 그렇지. 아쉬움의 감정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쉬움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의 감정을 자기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집어넣었다? 그렇지. 벽에 푸르른 물과 그 다음에 새에게 집어넣습니다. 이런 걸 우린 뭐라 그러죠? 그렇지요.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얘기. 알죠? 감정이입했습니다. 자신의 정서를 자연물에 이입하여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소리가 쫄쫄쫄쫄 나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새들이 여러 소리로 지적이잖아. 이걸 뭐라고 생각한 거야? 아, 걔네들이 나랑 헤어지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다. 됐습니다. 그러면 산에서 바다로 넘어가면서 아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오색이 그 다음에 전기를 떨치는 이제 심리가 변합니다. 일단 이별을 하는 그 심리, 그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살짝 변해요. 긍정적인 심리로 변합니다. 자, 전기를 떨치니 깃발을 펄럭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깃발을 떨치니 오색이 넘나는 듯, 그러니까 뭐야? 깃발이 여러 가지 색깔이니까 오색이 넘실거리는 듯, 이 정도로 해석하시고요. 고각, 북과 각, 피리를 섞으니 섞어서 부니, 고 북과 피리를 섞어서 부니, 해운이 다 건넌 듯, 해운 바다의 구름이 다 거치는 듯하며, 명사길 익은 말이 명사 우는 모래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래가 너무나 깨끗하고 바삭바삭해가지고 밟으면 소리가 나는 거야. 모래가 바삭바삭. 그래서 명사심리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명사길이라는 건 우는 모래길, 그 모래사장을 얘기합니다. 익숙한 말이, 아, 모래사장 나온 거 보니까 벌써 뭐야, 냇물에도 모래사장이 있습니다만 바다에 가까이 온 거죠. 여정이 변화됩니다. 명사길 익숙한 말이 취선 누구야? 취선 누구야? 화자 자신이지. 화자 자신인데 자기를 뭐야? 신선, 취한 신선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앞부분에도 신선에 대한 얘기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죠. 인포 얘기 기억나시죠? 그렇지. 신선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심각하게 그려지지 않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화자 자신을 신선에 빗대고 있는 것도 나왔고요. 비스듬히 싫어. 왜 얘네들은 비스듬히 모든 걸, 비스듬히 앉아있고 비스듬히 누워있고 비스듬히 뭘 타는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국의 영향인 것 같아요. 한자 문화의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 바다를 곁에 두고서 해당화로 들어가니 해당화 꽃밭으로 들어가니까 해당화 꽃밭, 해당화 바닷가에 있는 꽃밭이겠지. 백구야 나디 마라 내버린 줄 어디야 난. 그래서 오호, 그렇다면 여기 뭐예요? 백구가 자연이죠. 자연물로서 시적 화자를 맞이해 줍니다. 그런데 바다로 갈 때는 백구가 맞아준다면 가만히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앞부분에서는 누가 맞아줬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으로 들어갈 때는 뭐예요? 선악이 삭기를 친히 있었죠. 선악이 자기의 아버지 인포인 것처럼 반겨 맞이해준다 그랬습니다. 이 선악하고 여기에 백구하고는 같은 의미, 자연물로서 시적 화자를 맞이해주는 녀석이다라는 거 기억을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산중을 계속 보겠느냐? 동해바다로 가자. 이제 산 그만 보고 바다로 갈까? 남여 완보하야, 에이, 남여 뚜껑없는 가마를 타고서 천천히 걸어서 산역 누각에 오르니까, 에이, 맑은 푸르른 물과 여러 가지 소리로 우는 새들이 이별을 원망하는 듯 울고 있구나. 나도 너희들과 헤어지기 너무나 슬퍼. 하지만 깃발을 펼럭이면서 오색의 깃발을 펼럭이면서 북과 피리를 연주하니까 구름이 마치 거치는 것 같아. 이 얘기는 뭐예요?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지. 해운이 거치는 듯, 이건 뭐예요? 바로 뭐예요? 그렇지. 기분이 좋아진다. 설렘의 정도의 심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이 부분에서는 이별을 원망하는 듯 아쉬움의 감정에서 무엇으로 넘어간다? 설렘으로 넘어가요. 왜? 바다의 경치들이 눈앞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즐거워지는 겁니다. 이제 기대감에 막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구름이 거치는 게 마치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무슨 저 두통약 선전할 때, 두통약 선전 어떻게 선전해요? 선전해 보면, 에이, 구름이 막 박혀 있고 막 번개치고 천둥치고 막 그럴 때 여자가 머리 아파 이러고 있다가 뭐 약 그 알약 하나 휙 날라고 먹더니만 바람이 휙 불면서 구름이 쫙 거치면서 뭔잘뭐 무슨 널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그런 장면처럼 구름이 거친다라는 것은 이제 맑은 기분으로 설렘, 기대감으로 심리가 바뀌었다라는 것 정도로 이런데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우는 모래길에 익숙한 말이 나를 싣고, 취한 신선과 같은 나를 싣고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한 꽃밭으로 들어가니 흰 갈매기가 나를 맞이해 주는구나. 너 내 친구인지를 어떻게 알았니? 요 녀석. 이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산영도에서 뭐 봤습니까?